안녕하세요. 네, 다 알고 계신 구경입니다. 오늘 3차 특강 설명 영상이고요. 3차 특강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2주 정도 앞둔 6월 모의 수능, 그리고 6월 모의 수능 이후에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가이드를 잡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3차 특강 계획서 전체적인 흐름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수업의 포인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좌명은 내가 오답에 빠지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니까 4차 특강에서도 동일한 강좌명으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상반기 동안 공부들을 쭉 해오셨을 거고, 그리고 이 강의, 이 촬영 영상을 보고 있는 때면 아마 모의 수능이 한 2주 정도 남았을 무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모의 수능은 상반기 때 공부했던 과정을 점검하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6월 모의 수능 자체가 매우 중요하거나 또는 우리가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반기 공부의 일종의 점검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선 이번 특강의 목표는 6월 모의고사 이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보편 여러 가지의 취약점들, 그리고 치명적인 실수들,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보완할 것인지의 가이드를 제공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특강이 시작되는 그 무렵이 모의 수능 한 1주 전이기 때문에 모의 수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어서 6월 모의 수능을 대비한 여러 가지 자료나 또는 그 수업을 수업 첫 주에는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모의 수능 이후에 그 모의 수능의 결과를 놓고 수업을 조금 더 변화시켜서 세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수업 내용은 아시다시피 저는 수업 독서와 문학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죠? 문학만 혹은 독서만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문학 1시간, 그리고 독서 1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독서 혹은 문학 영역 중에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늘 실수를 보이는 지문, 그리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지문들을 일단 뽑아낼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6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6월 모의고사가 치르고 나면 그 6월 모의고사에서 보였던 문제점들, 그리고 올해 출제됐던 모의고사의 여러 가지의 그 결과들 놓고 이후에 커리큘럼에 반영할 건데요. 그게 첫 번째, 오답률 높은 지문과 문항의 원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분석의 결과로 분석만 해서는 되지 않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 분석을 기출문제를 푸는 것으로만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실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낯선 지문을 통해서 실전 적용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낯선 지문은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는 미트 지문이기도 하고요. 또는 교육시험 모의고사나 또는 여러 가지 각급 사관학교 시험이나 이런 좋은 시험의 좋은 지문들을 갖고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BS 연계인데요. 저는 어쨌든 1차 특강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수능 보는 그날까지도 계속 견지할 건데, 연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육모를 앞두고 연계의 작품을 한 번 더 정리할 거고요. 육모 이후에는 수능 완성 교재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수능 완성 교재에 있는 연계 작품도 이 커리큘럼에 반영해서 수업 시간에 같이 설명하고 또 좋은 자료로 문제 풀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특히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고전시가의 전문을 다룰 예정이고요. 고전시가의 전문을 다뤄서 어떤 부분이 발췌되더라도 시험 보는데 지장 없게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좋겠죠. 전체 지문을 다루는 수업이 그렇게 수업 시간에 전체를 다 다루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걸 다 다뤄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자료까지 나름 좋은 자료를 선별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충분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업
계획은 총 4주차로 진행되는데, 예, 독서 그리고 문학 약점 체크 이렇게 나눠놓고 시작할 거고요. 첫 주하고 세 번째 주에서는 독서 지문을 이제 3차 특강에서는 독서 지문을 제재별로 약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인문 지문 혹은 사회 지문, 사회 지문에서도 법 지문 혹은 경제 지문, 그리고 과학 지문으로 넘어오면 뭐 과학 지문에서 뭐 기술 지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제재별로 그 약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제재별 지문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을지에 포인트를 맞춰서 그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낯선 지문에 적용하는 훈련을 할 겁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르별로 나눠서 볼 거예요. 시는 어떤 작품에서 우리가 주로 약점을 보이는지, 소설은 어떤 작품이 나왔을 때 주로 약점을 보이는지, 그런 약점이 되는 작품들 그리고 약점이 되는 지문들을 묶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각 주차별로 EBS 연계 지문은 함께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엔 네, 잠시만요. 네, 이게 좀 잘 안 되네요. 봅시다. 네. 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다음 강의의 특징은 우선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첫 번째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뭐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아주 치명적인 실수들, 그 몇 가지의 실수들로 우리의 등급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실수를 왜 할 것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굉장히 필요한데, 실제로 이게 사고 과정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서 실수가 있는지 잡아내기도 어렵고, 그것을 그러면 사고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극복하는지의 그 방법을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수업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문학 작품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시기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문학 같은 경우에 약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어떻게 좀 잘 풀어볼까에 대한 고민이 많을 텐데요. 그러나 그것 갖고는 실제로 성적을 비약적으로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작품을 해석하고 그 해석의 결과가 문제 그리고 답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의 일정한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문학 작품에서의 그 해석과 그 해석이 문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의 과정, 그리고 그것의 메커니즘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도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상반기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초심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초심을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것 때문에 처음에 마음을 생각할 텐데, 그때 가졌던 생각 잘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아주 기초부터 잘 따라가고 그리고 실력을 올리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걸 다 잊게 되고 빨리 뭔가 결과를 내기 위한 결과 중심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기본이 무너지게 되고요. 기본이 무너지게 되면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죠. 그걸 다시 한번 환기하는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건 선생님이 좀 강조하고 일종의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공하는 자료가 나름 괜찮은 자료들입니다. 물론 제가 일일이 다 만들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름 기존에 공인받았던 좋은 자료들을 다시 선생님이 직접 보면서 선정하고, 지난 몇 년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의 선배들 그리고 주변 학생들에게 이렇게 주었던 자료 중에 좋은 자료들, 학생들이 좋다고 평가했던 자료들을 다시 모아서 주간과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과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것이고요. 모든 주간과제에 대한 지문 분석은 선생님이 직접 다 해서 역시 분석지까지 같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습하는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육모 전에 특강을 시작하고 육모가 특강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육모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육모의 경향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업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좀 탄력 있게 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실 텐데 선생님 교재는 딱 정해져 있는 교재가 아니고 매주 주간지로 나가잖아요. 주간지로 나가기 때문에 육모가 끝나면
그걸 분석해서 주간지에 그대로 반영해 놓을 거고, 그 반영한 결과로 여러분들과 육모의 경향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선생님이 장비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수업 시간이 혹시 다른 시간하고 겹치든지, 이번에 2차 때 수업 시간에 겹쳐서 수업을 못 들은 친구들이 많았었는데요. 선생님 이번에는 수업도 좀 다시 나눠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나눠놨고요. 겹치는 걸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결석을 하거나 또는 수업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학생, 그리고 EBS 작품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정리하다 보면 그걸 다 정리 못하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선생님이 보충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수업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어쨌든 육모 전후에 아마 공부의 텐션이 굉장히 올라갔을 겁니다. 서로 잘 만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좋은 가이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